오늘 영상은 그 지극히 일반적인 소비자들, 여행에서 소비하는 분들이 궁금해할 부분들을 저도 잘 모르지만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대략 설명을, 그리고 제 의견을 넣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 채널이 생각보다 이 동종업계 분들이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관점에서 과연 이 신라호텔이 향후의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이 동종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섞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다가 관심 있는 부분 보시고 관심 없는 얘기가 나오면은 스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신라호텔이, 저도 이거를 위해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 브랜드가 총 3개가 있어요. 이제 그 장충동에 서울신라랑 또 제주도에 있는 신라호텔이 이제 메인 브랜드, 최상위 브랜드인 것 같고, 그리고 비즈니스 호텔을 위해서 이제 신라스테이라는 브랜드를 또 만들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강릉에 저희 호텔 바로 옆인데 오픈하는 게 이제 신라 모노그램이라는 브랜드로 오픈을 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생소했거든요. 찾아봤더니 외국의 동남아 지역에 이미 몇 년 전에 오픈을 했더라고요. 모노그램이라는 브랜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릉이 이제 모노그램 2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브랜드 포지셔닝이 궁금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그냥 검색한 거에 따르면 뭐 서울신라와 신라스테이의 한 중간 정도 되는, 뭐 젊은 사람들 타겟으로 하는 그런 뭐 뷰티급 호텔이다 라고 기사에 나와 있었어요. 이게 뭐 몇 성급이냐고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4성급이나 5성급 정도 되겠죠. 근데 기사에 따르면 5성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휴양지나 그런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신라의 서브 브랜드다. 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호텔의 규모, 신라 호텔은 총 2가지로 나눠요. 그 리조트와 호텔, 뭐 레지던스와 일반 숙박 호텔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도 이제 이거를 찾아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총 객실은 1098개래요. 호텔이 315객실이고 레지던스가 774객실, 그리고 이제 독채형 이 9객실이 있대요. 뭐 독채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평수가 큰 그런 곳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신라 지금 짓고 있는 곳은 태형에서 이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운영을 신라가 맡아서 위탁 운영을 해주는 거죠. 규모는 뭐 대략 그 정도이고, 그 이제 그 300여 객실의 호텔 브랜드가 모노그램인 거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거의 그 315객실 정도 되는 호텔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반 그 소비자분들은 뭐 궁금한 거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만데? 네. 신라 호텔 얼마에 잘 수 있지? 여름엔 얼마일까? 비수기는 얼마일까?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또 뭐 수영장은 얼마나 이쁘고 객실 내부는 어떻게 생겼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일단 위치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요 뒤에가 바닷가인데, 저희 호텔은 강문 해변에 있는 거고, 저희 호텔에서 바닷가를 바라봤을 때 이 저쪽이 이제 경포대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바로 이제 송정해변인데, 그 송정해변 앞에 신라 모노그램이 들어오고, 좀 더 가면 이제 안목 커피거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가 남항진 해변인 거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금액이겠죠. 네. 과연 신라 모노그램이 국내에 처음 오픈을 하는데 얼마에 팔지, 이건 순수히 제 예측이에요. 이 제가 완전 빗나갈 수도 있고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제가 예상을 해봤어요. 일단 이 기업 입장에서 호텔 객실료를 매길 때 아무래도 프로핏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300몇 객실을 팔았을 때
얼마에 팔면 몇 객실이 차고 그럼 얼마가 남는다. 근데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을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완전 승패 키인 것 같아요. 네, 이 강릉 이 시장에서 모노그램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 이 브랜드는 이 정도 퀄리티의 브랜드야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릉에서 모노그램이 어느 포지셔닝을 잡았을 때 가장 아웃풋을 잘 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고민일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경쟁력이죠. 가격 경쟁력.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3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비수기 기준, 비수기 평일 기준으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비수기 평일, 그러니까 가장 연중 쌀 때 30만 원에 쳤을 때 옆에 세인존스는 15만 원이야. 옆에 시마크는 저긴 비싸요. 저기는 어쨌든 제가 알기로 계열사에서 좀 채워주는 것도 있고, 저기는 워낙 그 지향하는 게 그 5성급 완전 높기 때문에 비수기도 저기는 거의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옆에 이제 모텔들 뭐 이제 뭐 10만 원 언더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30만 원? 그러면 세인존스나 스카이베이 거의 2배인데 2배를 내고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냐, 그거를 판단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그게 먹힐 것이고, 한 번은 다들 가볼 것 같아요. 강릉 오시면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에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든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엠빵에서 가겠죠. 근데 갔을 때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이제 뭐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예측을 해보자면, 세인존스도 저도 어제 검색을 해봤는데 4월달 이제 최고 비수기 평일 월요일 기준으로 이제 온라인 그 채널에 노출되는 가격을 봤더니 한 10만 원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C마크가 똑같은 날에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나머지 비슷해요. 스카이베이도 한 10만 원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정했을 때 저기는 어쨌든 거의 5성급일 테고 신규 브랜드고 또 신라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거를 다 가격에 녹여서, 단지 너무 높게 잡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있잖아요. 안 왔을 경우에 호텔 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매출과 이제 수익이 중요한 건데,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저는 한 30만 원 초중반? 프로모션 이런 거 막 하면은 오픈 초기에는 뭐 한 20만 원 후반 정도도 생각이 돼요. 저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근데 어쨌든 신라라는 브랜드 파워와 인지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3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30만 원 정도 저는 예상하거든요. 보시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얼마나 될지.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변에 특히 이 지방 휴양지 호텔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파워나 인지도는 있어요. 되게 높은데 지방에서 오픈해서 실패한 케이스를 저는 너무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근데 그 실패한 케이스들을 보면서 제가 분석을 나름 해봤더니 결국 포지셔닝 실패예요. 예를 들어서 블루보틀, 제 개인 컵이거든요. 블루보틀이 뭐 되게 좀 그 희소 가치가 있고 그런 좋은 커피 브랜드잖아요. 근데 블루보틀이 예를 들어서 커피가 한 잔에 3만 원이라고 칠게요. 네, 3만 원 칠게요. 근데 이 커피를 뭐 어디로 칠까요? 우리나라에서 완전 산골에 인구가 한 만 명이 안 되는 그런 곳에 이 블루보틀을 오픈하면 사람들이 이걸 먹을까요? 커피 한 잔에 3만 원 주고 안 먹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브랜드의 가치가 높다고 해도
그 시장, 이 강릉이라는 시장을 잘 분석하고 이 강릉에 있는 생활 인구들, 생활 인구는 이제 관광객 포함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편적으로 얼마를 쓰는지 그런 거를 분석을 잘 해서 그럼 우리는 맥스 이 정도까지 받아도 요 정도의 수요는 있겠다. 그게 이제 시장의 저는 포지셔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 없이 야 우리는 신라니까 그냥 50 받아 해서 망한 케이스를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제가 신라 호텔을 리뷰도 2번인가 했었고 리뷰할 때마다 얘기했지만 저는 신라라는 브랜드를 한국인으로서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고 얼마 전에 저희 직원들도 거기 답사를 또 보냈었고 물론 호텔이 아무리 대단한 호텔이라 한들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날 누가 상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만족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네. 뭐 저는 그런 한국의 고유 브랜드가 잘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라도 여기서 잘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뭐 소비자들한테 일단 제일 큰 거는 금액인 것 같아요. 네. 이 금액 대비 그 경험의 가치가 얼마나 될 거냐.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2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이 신라 모노그램이 강릉에 미치는 영향과 이 신라 모노그램이 세인트존스 혹은 이 지역 동종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 2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일단 강릉에 미치는 영향 되게 많죠. 네. 일단 저런 대기업이 이 지역 지방 도시에 들어오면서 저는 장점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저 지금 1000객실이 넘는 전체 규모의 대형 숙박업이 들어오면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뭐 어쨌든 고용 창출이 일어나겠죠. 물론 강릉 사람이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도 타 지역 사람들이 오기에는 뭐 숙소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지역 사람을 많이 고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고용 창출이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사를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신라라는 호텔을 경험하러 오는 관광 인구까지 고려를 하면 이제 지금 지방 소도시의 가장 숙제인 생활인구 감소되는 게 해소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고용 창출 그리고 생활인구 증가 요게 되게 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라 호텔이 저렇게 들어옴과 동시에 인프라가 확장이 되겠죠. 신라 호텔이 들어오면 저 앞에 없던 식당도 생길 거고 저 앞에 없던 카페도 생길 거고 그런 이제 이 큰 덩어리가 생김으로써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 계속 입점을 하고 개발이 될 거란 말이죠. 그 효과도 결국에는 이제 이 지역에 되게 이바지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저렇게 대기업이 들어오면 이 로컬 커뮤니티들과 많은 그 소통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뭐 딱 형태를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이 기업들에서 어느 정도 기여도 할 거고 그게 뭐 돈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거든 아니면 뭐 인력이든 네,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여기서 8년 있어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로컬 커뮤니티와의 그런 좀 우호 관계, 협력 관계들, 그러니까 뭐 또 이제 지자체들과 약간 그 컨소시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엄청 큰 강원도나 강릉에서 엄청 큰 행사를 해요. 근데 결국 그 행사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숙박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그런 거 할 때 이 지역 지자체들과의 그 협력도 되게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대한민국의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들어옴으로써 강릉의 이 밸류 자체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 건물에 스타벅스 들어오면 건물 값이 상승한다고 하잖아요. 뭐 비슷한데 강릉에도 신라 호텔이 있다. 전 좋아요. 네, 저는 강릉에 개인적으로 빨리 백화점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직 백화점은 없어서 뭐 어쨌든 네, 그런 강릉에 미치는 영향들이 되게 많고 저는 엄청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두 번째로 동종업계 그리고 세인트존스에 미치는 영향.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제 모노그램이 들어온다고 하고 저게 건물에 올라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야, 거기 신라 들어온다며? 괜찮아? 어떻게 그런 걱정과 우려를 저희 이제 회사 내에서도 직원들도 그렇고 근데 뭐 우리 직원들이나 뭐 제가 얘기한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한 번도 신라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저기가 빨리 오픈해서 빨리 자리를 잘 잡았으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세인존스가 여기서 예를 들어 운영을 잘 하고 있었는데 옆에 더 훨씬 높은 인지도의 브랜드와 더 큰 규모의 호텔이 들어섰어. 그것도 바로 옆에. 여기서 뛰어가면 한 진짜 빨리 뛰어가면 5분이면 갈 것 같은데 차로 가면 진짜 1분 컷이고 근데 이제 사람들 단순히 생각했을 때 그러면 타격이 있지 않겠냐 손님 다 뺏기겠다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신라 호텔이 들어오면서 동종업계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 한정된 이 지역에 공급량이 확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눠 먹기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강릉에 신라가 오픈하면서 더 많은 왜냐면 더 놀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강릉에 관심을 갖지 않다가도 저기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는데 와 신라 호텔도 있고 호텔이 많네 그런 생각에 저는 공급의 수요가 비례해서 혹은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동종업계. 그리고 일단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저희 호텔이 이제 벌써 8년째거든요. 그러면 또 8년째 잘 해왔잖아요. 저희는 꾸준히 성장을 계속 해왔고 해서 이게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아, 우리는 잘하고 있구나. 아, 뭐 이 정도면 뭐 이제 더 할 게 없겠다. 약간 이런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이 도태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계속 뭔가를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인지라 이 오랜 기간 계속 잘 되어 오면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타이밍에 이 신라라는 브랜드가 저한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부스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라 호텔이 영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이 동기부여와 그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극과 동기부여로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게 저한테는 이 더 열심히 하려는 약간 에너지원 같은 거라서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은 거라 생각하고 신라가 지금 객실이 전체 객실이 거의 100개가 되기 때문에 고용 인원이 적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용이 정말 어렵거든요. 좀 아이러니해요. 요즘 이제 경제활동을 한창 해야 되는 그 나이대가 일을 안 하고 있는 지금 인구수가 최대치라고 해요. 근데 고용은 안 돼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 호텔이나 이 동종업계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저쪽으로 이직을 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왜냐면 저기도 이왕이면 이쪽 시장을 잘 아는 직원들과 사람들 그리고 경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빨리 자리를 잡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속상할 일이지만 냉정하게 따졌을 땐 그들의 앞날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 더 좋은 곳으로 간다? 말리지 않아요. 저는 절대 말리지 않고. 근데 이제 일부 팀의 팀장님들은 자기 팀원이 그렇게 나가버리면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다행히도
저희 회사는 신라호텔로 이제 이직하는 직원들이 극소수예요, 극소수. 되게 적어요. 이럴 때 직원 입장에서 충성도나 이 직장 내 만족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그만큼 높지 않다면 바로 가겠죠. 왜냐하면 돈 더 준다고 하거나 일단 신라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좀 자부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저희 호텔은 이제 이직률이 굉장히 적고, 그 이유가 이제 단순히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걸 위해서 몇 년 동안 엄청 많은 공을 들였어요. 이 직원의 복지 향상과 직원들이 이 회사 자체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직장 내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인사팀과 여러 부서들과 몇 년 동안 정말 많이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회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직률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신라 모노그램이 들어옴으로써 어느 정도 이쪽 지역의 이 동종업계가 상향 평준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이 마켓의 원리를 보면 수요가 되는 게 100개였어요. 공급량이 100개였어요. 근데 갑자기 공급량이 500개로 늘어. 그럼 400개가 남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400개를 처분하기 위해서 공급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이거 단순한 논리로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공급이 신라가 추가가 되지만 결국에는 공급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수요가 그만큼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 가격이 내려가진 않을 거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이 강릉시의 앞으로의 전망을 보자면, 이제 강릉시는 사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방 휴양 도시였는데 굉장히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정말 좀 후진 도시였어요. 숙박 해봐야 뭐 모텔, 뭐 펜션, 여기 민박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많은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교통까지 KTX에 이런 게 잘 갖춰지면서, 저는 이제 강릉이 이 지방 도시에서 앞으로는 점점 커져서 이 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해주는 약간 브릿지 도시로 이미 되어가고 있고, 그런 도시의 역할을 점차 확장해 나갈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강릉은 더 이상 휴양만이 아닌 휴양 플러스 이제 마이스라고 하죠. 그 많은 기업체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금 갖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가 될 거라 생각하고, 내년에 또 ITS 총회라는, 이 세계 총회라는 엄청 큰 국제 행사가 해요. 이제 ITS가 뭐의 약자냐면 인텔리전 트래픽 시스템이라고, 그 약간 지능형 교통 시스템. 그래서 지금 몇 년째 강릉 내에서는 계속 그 무인 자동차 계속 테스트하면서 매일 돌고 있고, 이런 걸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보면, 이것도 이제 기사를 제가 이제 대략 축약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대도시와 소도시, 지방도시와의 이 극심한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대도시는 점점 몰리고, 그에 따른 이제 트래픽이 너무 증가하고 막 오염되고, 반면에 이제 지방도시는 거의 뭐 소멸돼 가고 있고, 젊은 층들은 다 대도시로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도시는 조금 줄일 건 줄이고, 이 지방도시나 중소도시를 좀 더 키워서 인구를 분산하고, 그에 따른 인프라도 어느 정도 분산을 해줘야 되는데, 뭐 제 생각에는 그런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 ITS 행사라는 게. 어쨌든 앞으로의 전망은 강릉을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휴양지들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비수기거든요. 성수기 때는 다 놀러 와요. 여름 한철 한두 달은 다 오지만 그 남은 10개월을 어떻게 채울 거냐, 그게 이제 숙제인데,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이스 행사들을 많이 유치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번에 이제 내년에 ITS라는 그 세계 총회를 열면서 지금 그 박람회장을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 건지 기존의 빙상 경기장을 뭐 약간 리뉴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년에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장소를 그 많은 기업체 행사들을 위한 전시장 또는 이제 컨벤션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강릉에 앞으로 비수기 혹은 평일에 더 많은 행사들이 이제 이루어질 거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비수기와 성수기 격차가. 그래서 강릉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향후 한 20년은 계속 발전을 해 나갈 거고 마지막으로 그 신라 모노그램이 이제 진짜 오픈 임박이에요. 한 딱 2달 정도, 맥시멈 3달, 2달 정도 뒤에 오픈을 할 텐데 뭐 쉽지 않겠죠. 왜냐면 여름 성수기에 딱 오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 안정화가 안 됐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 때 오픈을 해버리면 지금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잘 준비하셔서 뭐 제가 감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성황리에 오픈 잘해서 강릉을 위해서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신라 모노그램의 오픈 전 사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